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저와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고전적 조건 형성을 기억하시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중성자극이었어요. 중성자극. 중성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자극이 그냥 존재하는 대상일 뿐인 거죠. 그런 것들 중성자극이라고 해요. 하지만 집중을 시킬 수 있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대상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성자극들이 무조건 자극과 연관이 되다 보면 뭘로 변하냐면 조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조건 자극. 그래서 무조건 자극과 연관이 되어서 중성 자극이 어느 시점에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또 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 그때 바로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변화했다고 하는 거죠. 즉 이런 조건 자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고전적 조건 형성, 즉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되었을 때 그거를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 그러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의 결과물로서 인간은 정서적 반응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학교를 떠올렸으면 우리가 싫어한다거나 좋아한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 혹은 시험만 들어도 떨린다고 하는 것,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스마트폰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대상물들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태도나 정서적 반응은 고정적 조건 형성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인간의 뭐를 결정하냐면 성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적 조건 형성도 우리가 소홀히 볼 수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런 대상물들에게 보이는 관점이 쌓여가면 그게 뭐가 형성된다? 즉 내가 좋고 싫어하는 게 결정이 되고, 좋고 싫어하는 게 결정이 되면 거기서 나의 태도, 성격 이런 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성격 형성의 핵심적인 부분은 고정적 조건 형성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정적 조건 형성도 중요하겠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인간이 하는 행동은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행동은 반응적 행동과 조작적 행동,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반응적 행동을 보이는 비율은 10%밖에 안 되고 인간은 거의 90% 조작적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적 행동과 조작적 행동의 차이가 무엇인지 일단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행동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반응적 행동과 조작적 행동. 그런데 인간은 행동의 빈도수를 찾아보니까 조작적 행동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반응적 행동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수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반응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무조건적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무조건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반응적 행동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시험을 떠올리면 불안해진다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냥 바로 나오는 결과물들,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혹은 침을 흘리고, 아니면 동공이 수축되고, 아니면 무릎 반사가 일어나고, 이런 반응들, 행동들이 바로 반응적 행동이에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중성자극과 결합되면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율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은. 그러면 인간이 이러한 불수의적 반응, 즉 어떤 자극에 의해서 야기되는 어떤 무의지적인 행동은 10%밖에 불과하다면 그 90%는 바로 인간의 의지하에서 모든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조작적 행동입니다. 조작적 행동. 그러면 우리가 그 인간의 의지하에서 일어나는 조작적 행동을 잘 통제하고 우리가 잘 관리한다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즉 무의식적인 반응도 잘 통제해서 올바른 성격을 만드는 것도 인간한테 중요하지만, 학습자한테 중요하겠죠. 하지만 90%의 행동이 자기 의지대로 행해지는 거다. 그러면 그 의지가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통제해서 아이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이 90% 행동이 더 중요하니 비중이 엄청 크니까, 그렇다면
우리 학습보다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거라 보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바로 강화와 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특정 행동수를 늘릴 수 있는 건 강하고 특정 행동수를 줄일 수 있는 건 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할 거지만 그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떤 아이가 행동을 하고 나서 아이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따라서 그 행동의 빈도수가 그 다음에 정해진다는 거예요. 즉 행동을 하고 나서 만약에 좋은 결과, 긍정적인 자극을 얻었다면 그 행동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행동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부정적인 이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 혹은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다면 그 행동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즉 어찌됐든 이 행동의 크고 작음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니까 좋은 점이 생기네? 그럼 이 행동을 더 해야지. 이게 조작적 행동이란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을 하니까 결과가 별로 안 좋네? 그럼 이 행동을 난 안 해야지. 이게 조작적 행동이란 거예요. 무릎 반사 이런 행동이랑 다르다는 거죠. 즉 이걸 도식화시켜 보면 반응적 행동은 이거예요. 무조건적 자극을 S라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R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절해서 적절한 정서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게 바로 고정적 조건 형성의 이론이었다면 아니다. 일단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자극을 주니까 이 자극이 좋은 자극일 수도 있고 나쁜 자극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R-가 결정되는 거다. 즉 인간의 행동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다. 물론 둘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R이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R- 행동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가는 거를 반응적 행동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걸 조작적 행동이라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극에 의해서 야기되는 어떤 무조건적인 불수의적인 반응 혹은 자동적 반응이 바로 반응적 행동이다. 예를 들면 불빛에 대해서 동공이 수축되고 그 다음에 무릎을 두드리면 무릎 반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보면 그걸 먹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응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조작적 행동은 뭐냐면 유기체가 단순히 방출해낸 행동이에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방출해낸 행동이 바로 조작적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상자 안에 쥐를 넣으면 쥐는 상자 이쪽 저쪽을 탐색하고 그 속에서 가끔 발판을 누르게 된다. 이런 행동들은 외부에서 온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누가 반응을 시켜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해본다는 거예요. 유기체는 단지 세상에 대해서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작적 행동에서는 반응 전에 어떠한 자극도 중요한 것이 아니며 유기체 행동하고 유기체는 행동하고 그 결과에 의해 그 행동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는 게 중요한 거다. 즉 어떠한 자극을 줘서 나오는 그 반응 전의 자극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받아들인 자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쥐가 발판을 누른 결과 이게 행동이에요. 이 행동을 한 결과 음식 좋은 자극이 나왔다면 그 음식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로 인해서 발판을 누르는 행동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우리 인간은 혹은 동물은 대부분의 행동이 조작적 행동이고 이 조작적 행동을 잘 조절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떤 행동 통제를 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사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다루는 것, 즉 강화와 벌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이 조작적 행동을 잘 이끌어내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본 거죠. 이런 조작적 조건 형성은 뭐 썬다이크나 스키너나 여러 학자들의 실험들에 의해서 썬다이크의 뭐 고양이 실험, 스키너의 쥐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 강화 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의 정의와 조작적 조건 형성의 실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강화와 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벌을 교육적으로 적용시킨 이제 교육 방안들 말씀드렸던 뭐 프리맥의 원리라든지 토큰 강화, 그 다음에 뭐 속어, 타임아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